스티브 잡스는 이런 말을 했었죠. 나의 비즈니스 모델은 비틀즈다. 잡스의 20대 때는 비틀즈 멤버들처럼 정신적인 성찰을 위해 인도에 자주 다녀갔었다고 하는데요. 그가 회사 이름을 애플이라고 지은 건 비틀즈가 설립했던 애플 코어라는 미디어 회사 그룹과 유사한 걸 확인할 수 있죠. 비틀즈라는 밴드는 워낙 유명하죠. 특히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비틀즈의 존 레논은 이런 말을 했었습니다. 현실의 많은 것이 상상력에서 비롯된다. 아마 잡스도 이 말에 꽂혀서 아이폰, 아이패드 등을 만들지 않았나 라는 생각이 많이 듭니다. 단순히 상상력으로만 납둔 게 아니라 상상력을 현실로 투영해서 만든 게 지금 존재하는 스마트폰이니까요. 스마트폰이라는 개념이 확립된 지도 어느덧 10년이 넘었고 그 시간 동안 많은 스마트폰들이 출시되었으며 많은 기업들이 스마트폰 제조사로 뛰어든 걸 확인할 수 있죠. 스마트폰 시장 중심에는 삼성, 애플이라는 기업이 있는데요. 오늘 알아볼 정보는 애플의 차기 아이폰 12에 대해서입니다. 일단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2는 5G 통신을 지원할 걸로 알려져 있는 상황이죠. 애플 최초의 5G 스마트폰이 될 걸로 알려져 있는데 올해 출시되는 아이폰 12 5G 제품의 수요는 예상보다 훨씬 적을 것이라는 디지타임즈의 보도가 있었죠. 일반 5G 통신을 지원하는 제품 출시량이 줄어드는 건 아니고 밀리미터 웨이브를 지원하는 5G 아이폰 12 프로 맥스 제품 출시량이 줄어든다는 거예요. 디지타임즈에서 예측하는 판매 대수는 올 하반기 1,500만 대에서 2,000만 대 사이로 전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 원래 예상하던 수치는 3,000에서 4,000만 대였다고 하네요. 이렇게 예상 대수를 대폭 줄인 이유는 애플의 AIP 애플 자체 안테나 모듈 기판 공급 간의 경쟁이 심화되고 있다는 언급이 있기 때문이죠. 일단 AIP 모듈이 뭔지 알아보고 넘어가야겠죠. AIP란 안테나인 패키지로 소형 위상 배열 안테나 디자인을 사용하는 5G 장치 내부의 밀리미터파 지원에 필요한 공간을 최소화하는 칩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지금까지 밀리미터파 웨이브는 재료, 폼팩터, 산업설계, 열, 성능 및 복사 전력에 대한 규제로 구현하는 데 제한이 많이 있었지만 AIP 기술로 인해 스마트폰 등 작은 기기에서도 사용이 가능해진 거죠. 애플 측에서는 한국에서 2개, 대만에서 1개, 총 3개의 공급망을 통해 AIP 모듈을 공급받을 예정으로 자체 설계 AIP 모듈은 중요 부품의 외부 의존도를 낮출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가격적인 측면에서도 이득을 안겨줄 수 있다는 언급이 있는 상황이지만 생산업체들이 생산 후 공급까지의 일정이 연말까지 미뤄질 수 있다는 언급이 나왔기 때문이죠. 결론적으로 봤었을 때 올해 하반기까지의 판매량을 제한적으로 둔 거지 전체적인 수요와 공급을 생각했을 때 무난한 판매량을 가지지 않을까라고 생각해봅니다. 몇 가지만 더 살펴봅시다. 아이폰 12 회로도 및 사양을 기반으로 만들어진 목각이랑 아이폰 SE 2세대 모델이랑 비교한 이미지가 있어서 가지고 왔는데요. 놀라지 마세요. 화면상으로 더 작아 보이는 게 아이폰 12이고 큰 게 아이폰 SE 2세대예요. 이 이미지를 보고 딱 한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이거 칼 갈았다. 레알 칼 갈았다. 작은 스마트폰 라인업 우리가 다 먹을 거야 라는 애플의 포부가 보이는 디자인과 크기라고 생각이 많이 들었어요. 진짜 1985년에 스티브 잡스가 했던 말이랑 똑같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한 최고의 제품을 만들고 싶습니다. 목수가 아름다운 서랍장을 만들 때 아무도 보지 않을 테니 벽 뒤쪽을 향하는 서랍장 뒷면은 합판을 사용하자 라고 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제대로 된 서랍장을 만들기 위해서는 뒷면도 아름다운 나무로 사용해야 한다는 것을 당신도 잘 알고 있습니다. 발을 뻗고 자기 위해서 우리는 미학적으로나 품질적으로나 제품 전체의 완벽성을 끝까지 추구해야 합니다. 진짜 그냥 완벽해요. 뭐라고 흠잡을 데가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개인적으로 앱등이도 아니고 삼엽충도 아닌 사람이 봐도 미니멀리즘의 극치를 가지고 있던 아이폰 4의 디자인을 현대적으로 잘 풀어냈다고 생각이 들면서 한 단어만 생각이 나더라고요. 완벽하다. 저런 디자인을 가진 제품이 있다면 내가 먼저 사고 싶다 라는 생각까지 들었어요. 디자인적인 언급은 여기까지 하고 마지막으로 아이폰 12 120Hz 디스플레이에 대한 언급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 출시한 아이폰 12의 디스플레이 공급 업체를 예측하고 있는 로스형의 언급을 확인해보면 LTPO 디스플레이 기술이 채택될 때까지 120Hz 디스플레이가 탑재되지 않을 거라고 언급을 하고 있는 상황이죠. 추가적으로 1일 트위터를 통해 애플과 120Hz 디스플레이 탑재와 관련해서 협력
협력하고 있는 업체는 없다는 언급과 함께 2021년 애플이 120Hz 디스플레이를 채용할 것이다 라는 언급을 하면서 120Hz 이상의 디스플레이를 탑재하게 될 스마트폰 목록을 공개했어요. 개인적으로 눈에 띄는 스마트폰은 갤럭시 폴드 2가 제일 눈에 띄어요. 탑재가 된다면 많이 앞서 나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만 너무 성급하게 탑재해서 안 좋은 결과를 얻지는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아이폰에 탑재되지 않는다는 언급은 조금 아쉽다고 생각이 듭니다만 확정적인 부분은 아니라고 생각이 들어요. 120Hz 디스플레이에 대한 소문은 이 외에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이죠. 최근 아이스 유니버스의 트윗을 확인해보면 아이폰 12 프로, 아이폰 12 프로 맥스 모델에 최대 120Hz의 재생률을 지원하는 디스플레이를 제공할 거라는 언급이 나와 있어요. 이 외에도 디지타임즈, 맥스 웨인바흐, 존 프로서 등의 전망을 살펴보면 60, 120Hz 재생률을 지원할 수 있다는 언급이 나오고 있어서 두 의견 중 어떤 게 맞을지는 지켜보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더 언급해드리면 아이폰 12에 120Hz를 지원한다면 아이패드 프로에 채택된 프로모션 디스플레이 기술이 탑재될 가능성이 높다는 언급이 있어요. 프로모션 디스플레이에 대해 모르시는 분들에 대해 간단하게 언급을 드리면 계속해서 120Hz만 사용하는 게 아니라 상황에 따라 프레임 속도를 변경하는 디스플레이 기술이에요. 아이폰에 적용된다면 활용도가 높겠죠. 애플의 잡스가 아이폰을 만들었을 때 했던 말이죠. 혁신은 1000번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에서 시작된다 라는 언급을 했죠. 잡스의 혁신으로부터 시작해서 현재 팀쿡에 이르기까지 아마 수천 수억 번의 아니오로 시작해서 아이폰이 만들어졌다고 생각하니 조금 감회가 새롭네요. 올해 아이폰 12를 제작할 때는 몇 번의 아니오가 있었을지 생각하면 제품 하나 만드는데 시간이 오래 걸린다는 걸 반증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애플의 제품은 항상 좋은 퀄리티와 좋은 결과가 있을 수 있지 않나 라는 생각도 드네요. 오늘 준비한 영상 여기까지고요. 오늘도 영상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럼 저는 다음번 영상으로 만나 뵙도록 할게요. 그럼 빠이.